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. 네. 셋째 아이를 가지시면서 경제적인 고민 끝에 남편분과 식당 창업을 결심하셨고 또 꽤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네, 맞아요. 그 과정에서 좀 예기치 못한 남편분의 비밀을 알게 되신 그런 상황에 대한 사연입니다.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야기죠. 네. 기쁨이랑 또 낙막함이 교차했던 그 셋째 임신 소식부터 남편분을 설득해서 대출까지 받아 식당을 열었던 과정, 또 임신한 몸으로 가게 일이며 서빙까지 다 하셨던 초기, 그리고 가게가 안정된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게 된 배경까지 아주 자세히 보내주셨어요. 네,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녹아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연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꿈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그 공간이요. 이게 어떻게 예상치 못한 실현의 장소가 되었는지 그 복잡한 감정하고 상황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한번 들여다보죠. 사연을 보면 셋째 임신 소식에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셨겠죠?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먼저 식당 창업을 제안하셨다고 해요. 아, 사연자분이 먼저요? 네. 남편분은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하셨는데 사연자분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설득을 하셔서 결국 같이 시작하게 되신 거죠. 그 결단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. 가게 이름부터 인테리어, 메뉴 하나하나까지 정말 두 분의 손길이 다 닿았다고 하고요.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시작부터 사연자분의 그 헌신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임신 중이셨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초반에는 직원을 따로 안 두고 혼자서 서빙하고 계산까지 다 맡으셨다고. 와, 정말 힘드셨겠네요. 네, 이런 엄청난 노력이 있었으니까 가게가 또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. 네.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를 향한 초기 투자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희생의 무게가 나중에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맞아요. 그 고된 시간 덕분에 가게는 금방 입소문을 타고 안정기에 들어섰고 수입도 꽤 늘어서 남편분 월급의 2배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. 성공하신 거죠. 그렇죠. 성공이죠.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좀 변화가 생깁니다. 사연자분은 출산을 하시고 새 아이 육아 이제 전념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운영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게 되신 거예요. 네. 이게 참 중요한 전환점 같아요. 그런가요? 네, 외부적으로는 분명 성공을 이뤘는데 내부적으로는 부부의 역할 분담에 큰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. 그렇죠. 함께 일군 성공인데 뭐랄까 운영의 주도권이라든지 아니면 가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점유 공간 같은 게 좀 달라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죠. 남편분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사연자분이 육아에 집중하시는 동안 남편분한테는 가게가 점점 더 온전히 자기 영역처럼 느껴졌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순 없겠죠. 그러면서 남편분의 행동에 좀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.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핸드폰을 계속 손에서 놓지 않고 전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. 처음에는 그냥 가게 일이 바쁜가 보다 그렇게 넘기셨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으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신 거죠. 맞아요. 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우연히 가게에 들렀는데 남편분이랑 젊은 여직원이 주방 안에서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. 그 순간 정말 충격이 크셨겠어요. 네. 그 순간 느꼈을 충격, 혼란,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였겠죠. 그럼요. 처음에는 애써 아니다, 오해일 거다,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셨는데 결국 그 감이라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으셨대요. 그렇죠. 그 직감이라는 게 무시 못하죠. 그래서 결국 남편분 몰래 통화 내역을 확인하셨고 특정 여직원이랑 늦은 밤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한 기록을 발견하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. 함께 일군 그 성공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배신의 장소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. 그게 정말 큰 충격이고 고통이었을 거예요. 네. 특히 사연자분의 그 나 없이도 잘 돌아가던 가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그게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좀 네. 함께 땀 흘려서 만든 공간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제는 자신 없이도 잘 운영되는 그 가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남편의 변화 여기에 대한 어떤 서운함, 소외감, 배신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딱 응축된 말 같아요. 성공의 상징이었던 곳이 순식간에
그냥 상처의 근원지가 되어버린 거죠. 아이러니하죠, 정말. 음. 현재 사연자분은 이 사실을 남편분께 직접 묻지는 못하고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상태입니다. 네.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게 그냥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. 네, 그 두려움이 정말 클 겁니다. 게다가 아이들도 셋이나 있고. 맞아요. 새 아이 육아 문제, 또 학교 문제,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겉으로는 어떻게든 평온을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요.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.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그 가게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는 그 막막함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져 오더라고요. 네.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예기치 못한 개인적인 고통과 위기로 이어진 참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성공을 위해 함께 쌓아 올린 그 공간이 오히려 신뢰의 균열을 가져온 아이러니가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. 네.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여러 갈래의 어려운 감정들, 또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. 네. 만약 이 상황에서 신뢰와 현실 유지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다시 찾아야 한다면, 혹은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좀 정리해야 한다면, 다른 무엇보다 사연자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. 정답은 없겠지만 뭐랄까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